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지금 외교 시즌 같은데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다 외국에 있죠? 그렇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러시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본 방문 중이에요. 네. 두 사람 다 올해 미국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미. 갔다 왔죠.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추 대표는 얼마 전에 또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당 외교가 아주 활발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올 봄에 이제 대선을 치렀고 총선은 좀 한참 남았고 해서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당 대표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렇죠. 평가가 어때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당 외교라는 게 좀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죠. 네, 내각 책임제 국가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 정부 쪽으로 훨씬 무게추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선 주자급이 외국에 방문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아하.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뭐 대선 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네. 한마디로. 자, 추미애 대표 어떤 일정 수행하고 있어요? 러시아 방문 중인데 6박 8일 일정이에요. 꽤 기네요. 우리가 개인이 여행을 가도 이제 한 나라에 요 정도면 오래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외적이죠. 예.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추 대표가 지금 러시아 가 있고 홍 대표가 일본 가 있고 최고 관심은 북핵 등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두 사람의 방점도 그쪽에 찍혀 있는데 네. 활동하는 뭐 행위나 말을 보면은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겠죠. 예. 추미애 대표는 그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초청으로 지금 방문 중인데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안보 측면에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에 러시아의 균형추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동북아에서 평화는 한미일, 북러중이라는 전통적인 양극 체제, 대립, 적대 체제로 간다면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전통적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되는 게. 예. 그걸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깨기 거죠. 위해서 러시아가 노력을 해달라. 예. 이게 근데 가만 보면은 일본을 방문 중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죠? 그 전통적인 걸 강조했죠, 오히려. 네. 홍 대표는 북핵에 대비해서 자유주의 핵동맹을 강조하겠다. 북러중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고 있는 것에 맞서서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가 북핵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사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걸 바라는 거죠. 북중러 한미일 이런 구도를. 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 일본 가서 또 미국 가서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초지일관이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 한일 공조 강화해야 된다. 이까지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예. 북중로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고 있다. 예.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으면은 발끈하겠죠.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의 핵은 지금 용인 안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리고 핵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네. 뭐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핵 가지자. 이것도 지금 엄청난 논란거리인데 일본하고 핵 동맹을 하자? 그럼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우리 국민 정서나 뭐 국제 정치적으로 용납이 가능할까? 네. 수면 위로 떠오르면요,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홍 대표한테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네.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러네요. 북러중 사회주의 핵동맹,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
양쪽 모두에서 다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홍 대표 가실 때 보면 과거의 한나라당 수준의 이런 뭐 정제된 발언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건 또 외교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아베 총리 앞에서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건 오보고요. 우리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기자로 간담회 자리에서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을 아련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련? 예. 뭐 아베 앞에서 안 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이런 어휘는. 그리고 홍 대표가 예전에 강조한 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맞아요. 들어온 뒤에 정제되게 비판한 게 맞다. 맞아요. 예. 그랬거든요. 이건 자기 말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해외 순방 중일 때는 그 국내에서도 대통령 비판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비판을 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